네, 여보세요? 지금 화요일이죠. 화요일 오후 4시 27분입니다. 진주가 아니구나. 부산 서면에 이제 서비스를 갔다가 이제 지금 퇴근하고 있는데, 이제 수익구조, 카드 단말기 수익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카드 단말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미용실이나 뭐 옷가게나 이렇게 뭐 이런 데 가보면 조그마한 이런 기계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 단말기 기계 있잖아요, 요만한 거. 제가 그걸 현금으로 저는 구매를 합니다, 대당. 제가 새 걸로 얘기했을 때 11만원 짜리가 있고요, 12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11만원 짜리를 현금 주고 사와요. 제가 현금 주고 사와서 이걸 이제 뭐 오픈하는 미용실이나 오픈하는 조그마한 식당이나 아니면 무슨 뭐 그냥 그 일반 회사나 법인 회사나 일반 회사나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해드려요. 설치하는 조건은 그 기계를 임대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판매를 그냥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임대를 설명을 드리면, 임대는 크게 2년 약정 임대가 있고요, 3년 약정 임대가 있습니다. 3년 약정, 2년 약정. 이 약정이라는 개념은 2년 또는 3년 동안에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약정은 얼마를 제가 이제 받냐면 15,000원을 받습니다. 월 15,000원 곱하기 24개월을 그 고객님의 통장에서 돈을 빼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제 돈을 빼주는 회사가 또 있어요. 금융회사가 있는데, 그 금융회사에서 그 고객님의 통장에서 매달 15,000원을 빼서 제 통장에 이제 주는 회사가 있죠. 일단 어찌됐든 간에 2년 약정은 15,000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약정 같은 경우는 12,000원을 저는 받고 있어요. 이것도 가격을 좀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5,000원씩 곱하기 24개월 하면 36만원입니다. 그리고 12,000원씩 곱하기 36개월을 하면 43만 2천원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길게 하면, 약정 기간을 3년으로 하면 좀 더 금액이 좀, 고객이 부담해야 될 돈이 매월 부담해야 될 돈은 좀 적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많이 내는 거죠. 근데 구매를 해버리면 제가 8만원 또는 27만원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물론 카드 결제도 저는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기계를 한 대를 팔아버리면 사실은 뭐 2년 약정으로, 예, 가득 주세요. 그 2년 약정으로, 그러니까 기계를 팔아버리면 27만원, 28만원인데, 물론 중고도 있어요. 새 것으로 얘기할 때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뭐 28만원에 팔았다, 새 기계를. 그러면 11만원이잖아요. 가정금에 16만원 버는 거죠, 하루에. 근데 왔다 갔다 기름값 빼면 뭐 10만원 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임대로 해버리면 12,000원씩, 3년으로 하면 12,000원 곱하기 3년으로 하면 12,000원, 2년은 15,000원인데, 근데 임대로 하면, 고객 임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오픈한 미용실이나 식당이나 무슨 뭐 일반 뭐 가게들, 제가 11만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15,000원씩을 몇 개월을 빼야 되냐면 한 9개월은 빼야 되겠죠. 그래야 11만원 투자된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9개월을 제가 식당에 또는 미용실에 그 설치한 그 업체가 3개월을 못 가서 폐업을 하면 어떡해요? 4개월도 못 가서 폐업하면 그 기계를 반환해주면 다행인데 그 고객이 반환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료를 받습니다. 보증료는 10만원 받아요. 2년으로 약정했을 때는 10만원, 3년으로 약정했을 때는 12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해놔야만 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카드 체크기 업체 사장님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렌탈로 하면 보증료를 받지만 어떤 업체 사장은 안 받기도 해요. 예, 그거는 사장님 마음이죠. 자기 영업 방식이니까. 그런데 이제 예전에 다른 업체 거 단말기를 쓰다가 저한테 이제 쓰면서 임대로 이제 하신 분이 하는 말이, 아니 다른 업체는 보증료 같은 게 없는데 왜 당신은 보증료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증료는 사장님 제가 이제 어떤 그런 정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증료를 받아놓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업체는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줍니다. 왜냐하면 보증료는 어차피 그 계약기간 2년 약정, 3년 약정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환불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 보증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분은 카드 단말기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내가 당신 회사가 몇 년이 갈 줄 알고 내가 보증료를 맡겨놓니? 내가 그냥 구매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고객님도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료 얘기를 해버리면 구매합니다. 이분들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매로 유도를 해요. 예. 지금 같은 경기에 10만원, 11만원짜리 기계, 새 기계를 투자를 해서 이게 그 식당에 솔직히 미용실이나 식당이나 일반 무슨 블럭방이라든가 아이들 블럭방이라든가 뭐 이런 업체, 오픈한 신생 업체가 몇 개월이 갈 줄 알고 저희가 렌탈을 해줍니까? 사실은 그냥 팔고 말아버려야죠. 네. 파는 게 더 유리합니다. 사실은 팔고 나서 또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게 낫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나름이에요. 기계를 27만원에 팔고 매달 5천원이라는 그 관리비를 뭐 용지도 갖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우리가 부가가치세 1월달하고 7월달에 이제 일반 사업자는 7월달하고 1월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그때 그 매장에서 자기 매장에서 고객님들의 매장에서 카드 매출이 얼마나 끌었는지 그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회계사무소에 제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그 관리 용지 보내드리고 그 관리 이런 것들을 그러한 명목으로 해서 또 뭐 추가적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그 사장님의 어떤 그 영업 방식이니까. 사실은 기계를 판매를 하고 28만원에 판매를 해버리고 매달 관리비 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기계를 판매했는데 왜 또 돈을 통장에서 빼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네,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안 빼면 됩니다. 네, 일단 수익 구조가요. 특히 수익 구조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는 제가 11만원 또는 12만원에 사와서 그거를 렌탈로 하면 2년 약정을 하고 3년 약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만약 이런 질문도 해요. 2년 약정으로 했는데 만약에 매장이 1년밖에 영업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위약금이 있습니다. 위약금. 무슨 얘기냐? 그럼 위약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년 약정했으면 약정한 상태에서 1년밖에 영업하지 않았다. 그러면 1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12개월입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냐면 월 내는 금액이 15,000원이었죠. 2년 약정은.
12개월 곱하기 15,000원을 합니다. 그게 위약금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자고요. 가게가 어찌됐든 간에 망했어요. 문을 폐업을 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2년 약정했는데 저희 업체하고 1년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이 그 나머지 잔금을 낼까요? 낼까요? 안 낼까요? 물론 통장에 돈이 있으면 계속 빠집니다. 예, 저희가 매달 돈을 빼기 때문에 빠집니다. 근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통장에 돈이 없겠죠. 왜? 카드 결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매달 받는 관리비가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객이 구매를 하지 않고 약정을 해서 쓰는 경우에는 그런 어떤 위험 부담성이 있으니까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10만원, 2년 약정은 10만원, 3년 약정은 12만원을 받습니다. 그럼 거기서 까면 되죠. 그죠? 위약금. 이미 맡겨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약금이 얼마 정도 나왔다 하면 그거를 보증료에서 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그 기계는 다시 환불을 받아야 되겠죠. 약정인 경우에는 그 기계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는 거예요. 그 회사 체크기 업체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를 처음부터 약정한 게 아니고 구매를 고객분이 해버렸으면 그 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처음부터 고객분한테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입이 기계를 팔아서 생기는 마진하고, 예, 아니면 렌탈했을 때 이렇게 매달 받는 그 돈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카드 체크기. 예를 들면 내가 식당에 카드 단말기 요만한 걸 설치를 했는데, 그 식당에서 하루에 카드 결제 건수가 만약에 10건 나왔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일 영업을 했을 때 300건이 나옵니다. 그러겠죠. 물론 그 카드 한 건 다 금액이 각각 다르겠지, 결제 금액이 각각 다르겠지만, 카드 체크기 업체에서는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한 건당 30원 보시면 돼요. 한 건당 30원. 건당 3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카드 수수료에서 우리한테 일부를 카드사에서 수입을 주는데, 어떤 고객이 7,000원짜리 밥을 먹은 후에 카드 결제를 하든, 아니면 4명이 와서 카드 결제를 한 28,000원을 하든, 금액은 관련 없어요. 저희는 그냥 무조건 건수입니다. 7,000원짜리든 24,000원짜리든 3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어떤 학원에서 30만원 결제를 누군가 했던, 옷가게에서 20만원짜리 무슨 옷을 어떤 고객이 구매를 했던, 저희는 그 금액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무조건 30원씩이에요. 그 30원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카드 수수료에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게 수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만 3년을 했잖아요. 토탈 한 4만 건 나옵니다. 4만 건이 좀 넘을까? 아무튼 4만 건 정도 나오는데, 4만 건이면 30원 하면 얼마냐면요, 제 거래처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총 거래처에서 한 달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수가 약 한 4만 건 정도 됩니다. 4만 건 곱하기 30원 하면요 120만 원입니다. 그 120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 카드사에서 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카드 단말기 영업을 하면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제 토탈 거래처에서 6만 건 정도 나오게끔 하겠다. 내년에는 한 10만 건 정도 나오게 하겠다. 10만 건이면 얼마예요? 그 10만 건 가려면요, 제가 10만 건을 가려면 앞으로도 한 3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2년 정도? 아마 2년에서 3년 정도 가면 아마 10만 건 나오고 싶은데, 10만 건이면 30원 하면요 300만 원입니다. 예, 그 수입을 카드사에서 주는 거예요. 수익 구조는 정말 많아요. 이 카드 단말기 업체는, 카드 단말기 사업에서 수익 구조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기계 마진. 자, 기계를 샀어요. 팔았어요. 28만 원 주고. 그럼 일단 기계 마진이 원래 제가 사온 금액이 11만 원이죠. 그러니까 17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 저한테 이제 또 어떤 수입이 발생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드가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한 건 한 건 카드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저한테 30원씩이라는 수입을 카드사에서 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수입.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기계 마진. 자, 그게 임대로 했던, 판매를 했던 기계 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임대든 판매를 했던 그 기계에서 발생하는, 이루어지는 그 카드 결제 건수에서 저희는 무조건 건당 30원씩 넣는다는 거. 이게 카드 단말기 수입원의, 카드 단말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수입원의 가장 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저는 큰 식당 같은 경우는 하진 않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는데, 큰 식당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 이런 대도시에 있는 큰 식당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저기 설렁탕집 8만원짜리 그 설렁탕집은요 하루에도 한 100개 정도 결제할 겁니다. 큰 업체는요. 그러면 한 달이면요 10일이면 하루에 100개니까 3,000개를 결제한다는 얘기죠. 그럼 3,000개 곱하기 30원 하면 9만원입니다. 9만원. 그 9만원을 카드사에서 주겠죠. 수익 구조가 이래요. 만약에 주유소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몇 건을 하겠습니까? 그죠? 주유소 카드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한 업체들은 카드 단말기 업체들 사이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어때? 좀 이해하셨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카드 단말기 수입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댓글로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